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은 무릎에도 부담이 적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걷느냐입니다. 사실 걷는 시간이 잘못되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는 습관이 오히려 뇌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중요한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뇌세포는 스스로 청소를 하고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뇌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 없이 혈류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며 이는 뇌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압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는 시간대에 따라 뇌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걷는다면 그 시간이 바로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공기가 맑고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시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상 이 시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언제 걷느냐가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대가 뇌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의 혈류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밤새 몸이 휴식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걷는 시간대가 단순히 운동 효과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걸을 때 그 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뇌와 몸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걷기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걷는 시간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걷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뇌와 혈액순환 그리고 뇌세포의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를 잘못 설정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걷기의 시간대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시간은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건강에 좋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그 시간대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걷기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그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그만큼 시간과 장소,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에 해를 끼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걷기 습관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 걷느냐는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 공기는 맑고 신선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지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뇌의 건강을 지키려면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걷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대는 공기가 맑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고 특히 뇌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침 5시에서 7시까지의 시간대는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걷는 것은 오히려 뇌에 해로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는 것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방해하고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 없이 급격히 혈액순환이 바뀌면서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면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해 작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을 피하고 뇌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걷는 대신 언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바로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이 두 시간대가 뇌 건강에 가장 적합한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의 혈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대에 걷기 시작하면 뇌가 더 잘 회복되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4시에서 6시까지는 하루 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뇌가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에 걷는 것은 뇌의 회복을 도와주고 저녁에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가장 적절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 걷기 운동이 뇌에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간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세포의 회복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걷기 운동을 할 때 시간대뿐만 아니라 장소도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가 많은 도로에서 걷는 것보다는 평평한 산책로나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넘어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걸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의 자세와 환경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걷는 방식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걷는 시간대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이 뇌에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걷기 시간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더 나은 뇌 건강을 위한 몇 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한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걷는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걷기 시간대와 뇌 건강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연구자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걷는 사람들의 뇌 건강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뇌 혈류가 가장 원활하게 흐르고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아침 일찍 걷는 사람들은 혈압과 혈당의 변동이 크고 이로 인해 뇌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연구로 고혈압 환자들의 걷기 습관과 뇌졸중 발병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침에 걷는 사람들과 오후에 걷는 사람들을 비교했으며 오후에 걷는 사람들이 뇌졸중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아침에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급격한 혈압 변화를 경험하면서 뇌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오후에 걷는 사람들은 혈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혈류가 원활하게 유지되므로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걷는 시간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걷느냐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즉, 걷기 자체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대가 잘못되면 오히려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걷기 운동과 뇌의 기능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뇌에서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고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간에 걷는 습관이 지속될 경우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아침 일찍 걷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시간대에 걷는 것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장기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잘못되면 단기적인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결국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서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걷는 것보다는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걷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걷기 운동은 뇌의 혈류와 세포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걷는 시간을 잘 조절하고 올바른 시간에 걷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걷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습관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잘못된 방법으로 걷는다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뇌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시간대에 올바른 자세로 그리고 올바른 환경에서 걷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적절한 시간에 걷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 운동은 그 시간을 잘 선택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침 일찍 걷는 습관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회복 작업을 하며 이때 뇌세포가 스스로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걷기 시작할 때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뇌혈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걷는 것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침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적합한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안정적이어서 뇌는 최적의 상태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환경에서 걷기. 걷는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소에서 걷는다면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걷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평평한 산책로나 차가 없는 공원에서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장소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걷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보고 바닥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3.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속도.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허리나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걷는 동안에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를 낮추지 않고 시선을 앞으로 향하게 하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걷는 동안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속도. 걷는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거나 너무 느리게 걷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속도는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이렇게 걷는 속도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너무 빨리 걷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걷다 보면 오히려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준비 운동의 중요성.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몸을 워밍업하여 갑작스러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등을 통해 몸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특히 목, 어깨, 팔꿈치, 발목 등 주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걷기 전 몸이 더 잘 준비되며 이후 걷기 운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도중에 근육이나 관절에 부하가 가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걷기 후 스트레칭. 걷기를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 후 스트레칭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발목, 허리 등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이 더욱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걷기 후 근육의 회복을 돕고 운동 효과를 높이며 체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 운동은 뇌와 신체의 피로를 완전히 풀어주어 다음 날 또 활기차고 건강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 걷기 운동은 매우 유익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간, 장소, 자세, 속도, 그리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신경 써야 합니다. 뇌 건강을 보호하려면 걷는 시간대와 환경을 잘 선택하고 걷기 운동의 자세와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걷게 되면 그 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뇌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신체와 뇌를 모두 고려한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여 더 나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걷기만 잘해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건강한 뇌와 몸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기 운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것들이 뇌를 서서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일상생활의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불규칙한 식습관과 잘못된 음식 선택. 음식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잘못된 식습관은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뇌에 좋습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고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기름진 생선, 호두, 아마씨, 치아씨드와 같은 식품들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결핍되면 뇌와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생선, 계란, 강화된 시리얼 등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뇌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당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2.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수면은
뇌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뇌에 쌓인 독소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인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이 과정을 통해 뇌가 회복됩니다. 깊은 잠을 잘 자려면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 사용하지 않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뇌세포에 손상을 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가, 명상, 깊은 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1~5분만이라도 명상이나 차분한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운동 부족과 정신적 자극 부족.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신적 자극이 부족한 생활은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운동.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 자극.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친구와 대화하는 등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이러한 활동은 뇌세포 간의 연결을 활성화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음주와 흡연, 알코올과 담배는 뇌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뇌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뇌세포의 산소 공급을 줄이고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 제한. 지나치게 자주 음주를 하거나 과음하는 것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음주는 적당히 그리고 가능한 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 중단.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을 끊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6.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부족하면 뇌를 자극할 기회가 줄어들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부족한 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와 흡연,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모두 뇌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아니면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랫동안 활발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해 다루어왔습니다. 올바른 걷기 습관을 통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쁜 생활 습관들을 피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변화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적절한 관리와 자극이 주어지면 충분히 회복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꾸준한 정신적 자극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큰 변화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변화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걷기, 식사 후 걷기, 저녁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누적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습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며 얼마나 잘 자는지에 따라 뇌가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뇌 관리,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뇌는 조금씩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뇌를 자극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훈련, 독서, 퍼즐 맞추기,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등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과 식사는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메가3인 지방산이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의 활성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를 위한 새로운 길, 뇌 건강의 전환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뇌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제 뇌 건강을 위한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 걷기, 불필요한 스트레스 줄이기, 건강한 식사 습관 유지 등은 모두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꾸준히 실천될 때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기억력, 집중력 등 뇌 기능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활동들, 책 읽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를 통해 뇌를 계속 자극해 주세요. 뇌는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나 도전적인 상황을 만날 때 활성화되고 이러한 자극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뇌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평생을 두고 지속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뇌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우리가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걷기, 식습관 개선,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요소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 나가면서 여러분의 뇌는 점차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오래, 더 잘 기능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천을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세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뇌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뇌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계속 실천해 나가세요.